같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좀 심하다고 하고 저기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저희 반올림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이곳에서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 말하기 시간을 좀 따뜻하게 해주실 분으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작년 10월 7일부터 농성을 했고, 아직까지 삼성으로부터 삼성이 이곳에 나와서 삼성 직업병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다 이러한 말 한마디 듣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숙농성 오늘로써 233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올지 내일 모레면 나올지 하루빨리 그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삼성이 그 올바르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저녁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는 저희 반올림의 최측근, 사실 반올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전문적인 사회는 잘 못 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희 반올림과 인연을 맺은 게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 먼저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 모신 최영건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 자원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최영건입니다. 네. 최영건입니다. 이러니까 연예인 같은. 반올림의 연예인. 네. 매일 밤 금요일마다 여기 노숙농성 같이 함께 있어요. 우리 영건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저희 반올림에 항상 든든한 지킴이로서 반올림 자원활동가로서 이렇게 존재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어 말하기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정말 모르셨겠죠? 네, 그렇죠. 사실 영건님은 말하는 것보다 글과 기술적인 것을 굉장히 뛰어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지난번에 200일 문화제 우리 할 때 최영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농성장 지킴이를 대표하여 농성장 지킴이를 하면서 겪었었던 소감도 얘기해 주시고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또 즐겁게까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네, 이런저러한 이모저모 반올림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도 그렇고, 또 본인이 이 삼성 직업병 문제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느꼈었던 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최영건님께서 반올림 자원활동가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생소한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했는데, 네. 전공이 우주항공공학 이라고 네. 하는 엄청 멋있는 우주항공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항공우주공학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항공이나 우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들을 연구하는 건데. 설명하기 힘들죠? 네,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항공기의 엔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항공기가 날아가려면 이제 어떤 공기의 흐름 같은 어떤 유체 역학적인 연구를 하는 쪽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 역학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 아시나요? 유체 역학? 유체 역학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다른 건 뭔가요? 저는 이제 어떤 비행기라든지 인공위성, 로켓 그런 것들의 이제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알아내는 어떤 항법이라는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법. 네. 항법이 그러니까
저기 위치를 파악하는 네. 그런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다.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하고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유체역학은 뭔가요? 잠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 어떤 뭐 유체라고 하면은 물도 유체고 공기도 유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것 그런 같아요. 것에 대해서 네,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을 배우려면 유체역학도 필요하고,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혹시 뭐 이렇게 조종하는 거는 필요 없나요? 예,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제가 우리 최영건님께서 바돌림 자원활동을 하면서 이게 가끔 시험 기간인가 아니면 평소에 그러면서 이렇게 종이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들여다보는 걸 이렇게 살짝 봤는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봤었던 수학 공식과 전혀 다른 알 수 없는 기호에 굉장히 복잡한 함수 같은 것들을 막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머리가 아프지 않을지 재미는 있는지. 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학을 했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애쓰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게 되게 오늘따라 새로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그런 좀 우리랑 남다른 학문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반올림 사무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런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성 반도체 또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저희 반올림을 찾았었어요. 3년 전에.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처럼 이러한 말투로 저 대학생인데요. 저기 빗자루로 청소라도 할게요. 이러면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서 반올림을 알고 또 찾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정확히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맨 처음 봤던 거는 신문 기사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러고 한번 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점에 갔다가 그 김성희 작가님의 네. 그 먼지 없는 방이라는 책이 네. 이제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답한대 답한대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그 관심을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네. 읽기가 어려웠죠. 네. 내용이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뭐랄까 그 감정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 자체가 워낙 네. 무거운 것이어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책을 보고 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서 한번 이제 찾아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반올림 방 카페가 있잖아요. 그 네, 카페에 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다산인권센터 네, 카페 뭐라고 지리가 이렇게, 다산인권센터로 돼 있었죠. 네.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딱히 사무실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2013년 사무실 있었어요. 그래요? 1인 책상 하나 두고 제가 어디 들고 다서 그거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뒤로 이제 2013년에 여름에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네. 이번 여름에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왠지는 모르겠는데 반올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사무실이 마침 이제 집 근처로 이렇게 네. 생겼다고, 사당동에. 예, 사당동에 생겼다고
한 거 보고 아 그러면 내가 여름에 여기 가서 뭐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런 걸 해볼까 해서 이제 노무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랬었군요. 아, 그 전에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소를 올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 영건님하고 인연을 잘 맺게 한 비결이었었던 것 같으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우리 최영건님께서 한 일은 사실 청소보다는 이 고급 그 기술을,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컴퓨터 바이러스 패치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 전자기기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사기가 고장나거나 하면 이거 좀 봐달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무슨 네. 자원활동을 했었는지도 반올림 와서 자원활동 했었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뭘 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못하는 그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무기기 이런 거 좀 봐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리고 뭘 했나요? 아,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근데, 예.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서울대 저널이라고 학내 어떤 자치 언론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내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이거를 잘 취재를 해서 우리 그 같은 학우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더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알리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약간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취재를.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최영원님께서 자원활동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취재한다고 해서 온 장소가 바로 우리 농성하는 이 삼성본관이었었어요. 네네. 그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네. 네, 취재 과정에서 겪었었던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그때 아마 이제 낮이었고 아마 점심시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삼성전자 본관 그 뒤쪽에서 이렇게 반올림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랑 이렇게 피해자 가족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곳곳에 이렇게 그랬는데 삼성 이제 현관 앞에 이제 그 버스들이 쭉 서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들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인도 위로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서 차벽처럼 네, 차벽처럼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때 이종란동 교수님께서 아마 서초구청이었나 구청 서초구청에 전화를 차를 좀 해서 빼달라. 네,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계속 조치가 안 돼서 아마 경찰에도 네, 제가 네. 경찰에 또 신고했죠. 신고를 했었죠. 그래서 경찰이 왔었는데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게 이게 사유지라서 그 경찰 쪽에서는 이게 사유지니까 맘대로 이 차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사유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도인데,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고 지금 이런 길인데 저 예. 앞에 일본이지.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노무사님께서 항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찍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카메라로. 그렇죠. 네, 캠코더로. 근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캠코더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찍게 삼성 경비 쪽에서 이렇게 못 찍게도 하고 경찰 쪽에서도 아마 그거를 좀 찍지 말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엄청 사실 네. 그때 출동한 경찰 한 명이 아주 말투가 되게 불손하게 찍지 네. 마세요. 뭐 초상권 침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사실 학생이지만 자치언론 기자이고 네, 네. 충분하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갑자기 경찰이 이제 초상권 침해, 경찰한테 네. 초상권 없죠. 없습니다. 네, 경찰이 초상권을 운운하면서 네. 찍지 말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예. 예, 손으로 이렇게 저지했었던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네. 났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노무사님이 제가 저한테 그렇게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마 좀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꼭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네. 네. 그러고 제가 좀 부당하게 연행이 됐었고 네네. 네, 결국은 제가 사실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거를 가지고 네. 그때 당시는 자기 경찰이 자기 명예훼손이다 이래서 저를 네. 고소했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렇죠. 나중에 얘네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구나 하는 걸 알고 죄명을 바꿔가지고 네. 다시 그게 벌금이 심지어 100만 원이 나왔었는데 네. 이건 도저히 이제 참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부당하다 싶어서 형사 재판을 걸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로서 우리 최영건님께서 저의 그 증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당연한 결과인데 어쨌든 그래도 본 사실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서 또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데 그 그게-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취재 과정에서 그러한 거친 일들을 겪었잖아요. 저는 당시 사실 처음 뵀었던 그러니까 초면인 상태에서 학생한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연행이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도 네. 되고, 네. 이렇게 삼성과 경찰이 공권력이 함부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데, 예, 그 일을 겪었을 때 왜 우리 최영건 기자님, 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웠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민이 이제 인도에 그 차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워달라고 경찰에게 어떤 뭔가 민원을 넣은 거고, 그래서 온 경찰이 그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민원인을 엉뚱한 뭐 죄로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 상황이 되게 뭐 황당하기도 했고,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공권력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실제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1인 시위를 했었던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해라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이 매주 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뭐 차벽을 두르고 있거나 경비들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러한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조금 달라진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걸핏하면,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면, 걸핏하면 정말 경찰이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삼성 편드는 그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경찰이 그렇게 저희를 쫓아오는 적은 많이 없는데, 제가 또다시 한번 이 경찰이 여전히 이렇게 대기업 편이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며칠 전에 엊그저께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노조 탄압 때문에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노조 탄압을 사주한 현대자동차, 명백하게 사주한 게 아주 만천하에 드러난 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아니라 그 경찰들이 완전 사설 경비처럼 쫙 지키고 길도 못 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은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대기업 비호하고 네. 이 권력자들 편이구나 이렇게 되게 네. 느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신 멘트를 해주니까 좀 좋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우리 최영건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사실 얘기는 이제부터인데요. 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실 막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썼던 글이요. 그 되게 서울대 저널에 일단 특집 기사로 실렸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사인 대학 기자상 대상을 받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게 됐었던 그러한 계기가 됐었는데 어떤 글을 썼고 네. 네. 그 뭐 왜 썼는지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아마 그 이제 특집의 제목으로 그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을 향한 길고 긴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마 7월부터 반올림에 이렇게 사무실에 오면서 그때부터 쭉 거의 제 기억에는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고 며칠 건너 한 번씩 꼭 와가지고 네, 맞아요.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집 안에 기사를 4개를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삼성 그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 얼마만큼 와 있나, 어떤 시점에 와 있나 그거를 쭉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사를 썼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반올림이 어떤 그 시민단체로서 그 운동을 하는 방식이 좀 제가 알던 다른 단체들도 물론 그 방법도 나름대로 또 훌륭한 방법이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지금도 이 농성장에 보면은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예쁘게 화분은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남다르다. 네, 남다른 그런 투쟁의 어떤 방식이 보였고, 그리고 어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꼭 이 직업병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싸움에 있어서도 그 어떤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 해서 그 7월, 8월 이렇게 네. 2달간 그 반올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어떤 르포 기사를 썼었어요. 네. 반달 공동행동 네네. 우리가 그때, 지역 네. 다니면서 이렇게 네네. 선전전하고 했었던 네네. 것들을 다 쫓아와가지고 울산까지 쫓아오셨죠. 네네. 네, 울산에 거기 소방서 사거리에서 우리가 네. 현수막 펼치고 네. 시민들한테 선전물 나눠줄 때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기억이 그때 나네요. 아마 그 울산에 가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경상도 지역은 약간 어떤 여권의 색이 짙어서 저는 이게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줄지 그 의문이 들었었는데, 물론 울산은 이제 그 어떤 공업단지들이 있고 해서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는 걸 보고 그게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르포 기사를 썼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때 당시가 세 번째 내용. 예, 세 번째 기사로는 그때 이제 한창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작업 중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탐욕의 제국? 네, 탐욕의 제국. 뭐 제가 연거 머릿속에 있나요? 이거도 탐욕의 제국이 이제 그 영화제에서 막 개봉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취재를 하려니까 때마침 이렇게 영화들이 또 한 번에 2편씩이나 정말 그러네요. 나오나. 세상에. 그래서 그 두 영화를 비교했던 예. 감독 인터뷰까지 네. 심지어는 네, 그 감독님 김태훈 감독님이랑 네. 홍미경 감독님 네, 두 네. 분을 만나서 그 두 분 인터뷰에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뭐 그랬던 기사를 썼었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뭐랄까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면은 좀 더 네, 관심을 가질 수 관심을 있지 갖지 않을까 않을까. 해서 네네. 정말 좋은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잘하셨네요. 걸 했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예,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때까지의 어떤 기사들이 그 기사들을 보면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만드는 공정에서 어떤 물질들을 쓰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히 다룬 기사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네네. 그 기성 언론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저는 그게 어떤 좀 더 본질적인 그 문제일 수도 문제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그 제 나름대로 그 쉽게 써본다고 네. 쉽게 쓰면서 뭐 가령 뭐 식각 공정이면은 식각 공정에서는 어떤 그 물질들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떤 인체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네네. 썼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물론 제가 최종 감수를 해주긴 했지만, 왜냐면 이제 유해 요인 관련해서는 또 뭐 이제 공대생 하면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와 무슨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도 되게 신기했고 아마 공정 과정과 유해 요인 관련해서 기사화했던 최초의 그러한 기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전공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는 기계항공공학과였는데 네. 예, 부전공으로 전기공학 이렇게 전공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또 빼어난 기사를 또 써주셔서 다시 새삼스레 좀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직업병 문제 이전부터 사실 반도체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의 그 주력 수출 산업이고 수출 상품 1위. 네. 그렇기도 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마터면 또 이제 삼성이 어떤 그 저기 주인이 아니라 그 이사로 있는 그 에스모 대학교의 그 반도체 공학과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아니야,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있죠. 네. 네. 거기 접근조차 힘든. 네, 그 학과를 들어가면은 되게 좋대요. 가면은 뭐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그 사업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준다고 해서 거기도 사실 지원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돼서 지금 만나고 있네요. 한순간의 선택이.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도체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기사로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기사를 썼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지금도 그때 이제 서울대전을 그 특집 기사 썼던 거, 이거를 저희가 많이 받아다가, 몇십 건 받아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일부러. 좀, 왜냐면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상금도 좀 받으셨나요, 혹시? 무슨 대학생 기자상 대상인데, 상금. 네, 그 시사인에서 그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상금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그때 이제 그 반올림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그 사무실에서 족발 뭐 이렇게 사다가. 뭐 사다가 같이 먹었던 것 같고 100만 원어치요? 그러지 않았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영건이 우리 최영건님께서
비싼 회를 사줄 수 있지만 이걸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해서 조금 저렴한 족발을 먹었습니다. 네, 아. 기억으로 맞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특한 물론 뭐, 네, 그 어떤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그 쾌척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이면 좋았겠지만 저는 뭐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은 학생이어서 그때 아니 물론 근데 그때 이제 반올림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다 데리고 가서 뭐 밥도 사주고 그리고 아마 그때 후원주점 한다고 해가지고 반올림에서 반올림 후원주점. 그때 그 상금의 또 일부를 이렇게 또 반올림에. 예 네. 반올림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부모님께 네, 부모님께. 아, 네. 저 농성장 지킴이 하면서요, 이렇게 참, 뭐라 하지? 다르다라고 하는, 네, 그렇게 뿐이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우리 연거님 정말, 네.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본 적이 언제 있나, 막 저도 막 아니, 반성하게 용돈을 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요, 아, 네. 네, 두고두고 자랑하셨겠어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이렇게 잘 쪼개서 그, 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제가 사실 연관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직업병 문제나, 공장 작업 환경의 문제, 노동 조건 개선의 문제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실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 그 노동자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바꿔내는 것만큼 힘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도체 노동자들의 그 대부분이 이제 실업계고 나와서 취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학 전공자들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공학 전공자들이나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공자들이 반도체 라인 안에서 실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공정 엔지니어 로도 일하고 이게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쨌든 대학교 다닐 때 공대생들이었을 때 충분하게 좀 더 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이 미래에 일을 하게 될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혹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반올림 활동을 시작했는데 충분히 알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도 저희 얘기를 뉴스로 접하거나 하면서 알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우리 사무실에 궁금하다고 찾아오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게 공대생들이 이렇게 무관심한지 혹은 이렇게 덜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좀 바꿔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어떤 실제로 본인이 반도체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의 어떤 엔지니어 친구들이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뭐 그들이 스스로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어떤 학교에서도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가르치는 수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모든 수업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전기공학을 그런 어떤 전기과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다루게 되니까 그쪽 수업에서 그 반도체 공정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 어떤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반대로 이제 어떤 이 기술의 어떤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삼성 반도체에 계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도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고 아예 또 따로 특강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학기 동안 특강을 해주는 반도체 특강 수업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항상 이제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만 강조를 하고 또 학생들도 저도 물론 공대생이지만 그 기술이 얼마나 신기한 기술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호기심이 그쪽에 호기심 예, 많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냐라고 탓하기보다는 네. 네. 사실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궁금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네.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떤 아예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말아야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기 전에 바로 네. 오신 분들이나 네. 대학교를 거쳐서 온 분들이나 똑같이 이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 자체가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반올림 활동하면서 여기에 결합하는 대학생들도 제법 있고, 우리 반올림 지금 배지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배지를 학내 이제 그런 학내 행사 뭐죠? 축제 네. 네, 축제 때 판매한다고 막 사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네. 좀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제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학과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보면서 되게 좀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자꾸 어떤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알린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알게 하자, 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건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 3년 전에 저희 그때 버튼 형태의 이렇게 반올림 배지가 있었는데 그 도서관 앞에서 판매한다고 한 광주리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쪽 전공자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특히 학문 내 이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데, 실제 거기서 일을 하실 분들인데 그거 자체를 또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바꿔내고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거에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볼만한, 그러니까 그 유해 요인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자료도 한국에 없었어요. 어떤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해외에 있는 어떤 어려운 논문을 찾아서 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 이 삼성 반도체 고황유미 씨 백혈병 사건을 계기로 저희 반올림이 이제 열심히 싸워오는 동안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 요인과 노동자들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해 요인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길잡이 소책자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별로 그렇게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배급하고 홍보하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알리고 있고 한데, 어쨌든 조금씩 진전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반도체 이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배우는 분들이 더 알고
그거를 어떻게 안에서 배울 수 있을까? 좀 더 대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알까봐, 네, 알 수 있을까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지금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 네, 마지막 질문은 뭐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마지막 질문은 지금 저희가 삼성 앞에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지금 숨져간 노동자가 76분이나 되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하고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런 걸 네. 촉구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삼성에게 쓴소리 해달라 이런 거랑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드릴 건데 네. 혹시 그 전에 네, 삼성한테 쓴소리 하기 전에 네,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이어말하게 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면 네,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금요일 밤지킴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괜찮아요.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반올림만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밟고 이제 잘하면은 그런 개념 자체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 내가 쓰는 물질이 뭐 위험하겠어 이런 의문조차 제기할 수 없는, 왜냐면은 위험하지 않을지도 아예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어떤 일들로 뭐 수출을 하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일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충분한 그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일련의 그런 정규 교육 그런, 과정에 네, 과정에서도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규 과정 말고도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아까 말한 어떤 길잡이 같은 책자를 더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감시하는 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론들이 지금 제가 이 반올림 관련된 기사를 항상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설 쓰고 있죠. 예, 스케치. 소설을 쓰고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어떤 소설들이 올라오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 소설을 써놓으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자니까 진짜만을 얘기하겠지. 사실에 근거해서 쓴 예. 거라고 생각하죠. 교묘하게 이렇게 사실인 듯 아닌 듯 소설을 쓰는 걸 보고 항상 화가 많이 나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가 어떤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어떤 대기업들이 그 본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이 반올림 농성장에 와서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쓰는데. 오지도 않나요? 오지도 않나요? 삼성 출입 기자가 3층에 뭐 500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소설을 씁니다. 예, 오지도 않으면서 반올림을
반올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쓰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해서 그런 언론들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저기 대학생 기자상 대상을 받은 분답게 정말 이 언론에 대해서 쓴소리 정말 너무 맞는 공감이 100배 되는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답만 남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과연 우리 최영건 님께서는 얼마나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삼성을 향해서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삼성에게 제대로 쓴소리를 한마디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쓰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따끔하게.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보상 문제, 그다음에 그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문제, 그리고 네, 또 제대로 사과해야죠. 네, 사과를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삼성이 이제 본인들도 동의해서 하면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것은 어떤 그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또 뭐 연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작 시기, 뭐 퇴사 연도 다 따져서 제한하고 그 어떤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기엔 더 문제인 거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 그 직원들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어떤 외주 협력업체,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니 사실 그 뭐 집에서 내가 뭐 가령 뭐 못질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질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못질 좀 해달라고 했다가 그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보다 더 미안해야 돼요. 괜히 이제 내가 이거를 못해서 불러가지고 이거를 부탁을 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그럼 더 미안해하고 더 어떤 보상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은 아예 외면을 하는 거죠. 자기 회사 사람 아니다고. 네. 이거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그 반올림과 어떤 시민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단적인 보상. 과거에 이제 수년 전에 삼성이 몰래라고 하면 되려나요?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몰래 얼마를 제시하고 이런 행태랑 인용으로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지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어떤지도 잘 모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거로 후퇴한 거죠. 과거랑 한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진짜. 네. 그래서 반올림에서도 말하고 우리 이제 시민 사회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 차별 없는 배제 없는 그 보상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삼성의 협상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거는 자기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사과 한마디 하는 것도
사과 문제에 조금이라도 이게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책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하면 법적 배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이유인가 싶기도 한데 너무 아니, 찌질한 게 아닌가. 아니 그게 사과가 맞는지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싸운다고 해도 사과를 할 때 내가 사과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진정을 담아서 하는 건데 그래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나 이런 거는 빼고 좀 사과를 하면 안 될까라고 사과를 하는 거 가지고 사과하는 쪽에서 예, 사과하는 쪽에서 그걸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더 큰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솔직한 모습 그리고 그런 경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어떤 더 큰 뜻을 이루려면은 반인륜적인 행태를 버리고 정말 그 진실한 요즘에 삼성에서도 인문학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인문적인 게 그런 거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네. 그 앞으로 그 삼성의 입장에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하면 안 되죠. 사실 사과라는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쓴소리를 잘해주시네요. 예. 역시 반올림 활동가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한결같이 이어말하기 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삼성 잘 되라고 삼성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인 이 산업재해 직업병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쓴소리 아닌 사실 삼성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못한 삼성인데요. 내일이라도 그 삼성이 정신 차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230여일째 농성을 하면서 다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또 매일 밤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농성장 지킴이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하면서 농성장 지킴이도 하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농성장 지킴이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오늘 또 삼성의 쓴소리도 그렇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우리 반올림 자원활동가 최영건님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이어말하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